2019년 10월 미국에 위치한 한 미술관. 손님들로 북적이는 일요일 오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미술관에서 근무 중이던 부관장 라스자드 홉킨스. 그런데 뭐야? 방금까지 있었는데 대체 어디 간 거야? 불과 1분 전까지만 해도 이젤에 있었던 작품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겁니다. 정말 눈 깜짝할 새인 게 부관장 라스자드가 잠깐 이 등을 돌린 사이에 그림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같은 공간이면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라도 느낌이라도 들릴 텐데. 눈 깜짝할 사이 사라졌어요. 목격자도 있었을 텐데. 뭐야? 자, 게다가 사라진 작품은 스페인이 낳은 초현실주의 천재 화가. 사라진 작품은 스페인이 낳은 초현실주의 천재 화가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 불타는 기린. 오. 피카소의 영향을 받아 만든 작품인데요. 고급 특수지에 인쇄된 판화인데 현재 100점밖에 남지 않은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한화로 약 2,400만 원의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럼 엄청난 작품인데. 세계적인 미술가의 작품이죠. 네. 어떻게 된 거지? 같이 훔쳤나? 미술관에 들어서더니 잠시 후 당당히 작품을 들고 나오는 범인. 그림 들고 있네? 그냥 가져가네? 목격도 안 하고 있어. 하도 자연스러워서. 와, 저러고 있으면 근데 진짜 지 그림 들고 나오는 줄 알겠다. 아니, 그리고 행인들이 주목을 안 하잖아. 하도 자연스러우니까. 저게 끝입니다. 범행에 걸린 시간은 단 32초에 불과했습니다. 참고로 이 달리의 작품을 도난당한 미술관은 번화가에 위치해 있는 곳이었지만 규모는 작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범인은 이 점을 오히려 악용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간 크게 이걸 훔치긴 했는데 그거 아시나요? 훔쳐간 그 작품이 특수지에 인쇄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100점밖에 없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진품 여부를 빠르게 식별할 수 있다는 금세 꼬리가 밟히고 말 겁니다. 2019년 8월 브라질 남부 산타 카타리나주 수상한 차림새의 노인이 은행에 들어서더니 갑자기 사람들에게 권총을 겨눴습니다. 총을 갖고 있었다고요? 노인이. 너무 위험한데. 너무 위험하다.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강도로 돌변한 노인은 인질극까지 벌이며 돈을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곧바로 경찰이 노인을 체포하며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노인을 조사하던 경찰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 체포된 범인이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건장한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이것도 뭐야? 위장한 거예요? 아니, 방금 노인이라고 하지 않았었나요? 노인이었습니다. 노인의 정체는 36세 남성 알렉시스 쉬르멈. 그는 완전 범죄를 꿈꾸며 은행 강도 계획을 세웠는데 그래. 가면을 만드는 거야. 이후 알렉시스는 가슴까지 내려오는 거대한 실리콘 가면을 만들어 쓰고요. 은행에 침입, 그리고 미리 준비한 가짜 플라스틱 권총으로 사람들을 위협하며 강도 행각을 벌인 겁니다. 아니, 뭐 특수 분장을 하면 자기가 이제 안 잡힐 줄 알고 그랬나 보죠. CCTV에 이제 노인이 찍히니까. 하지만 상상으로만 완전 범죄였나 봅니다. 사람들이 가짜 총을 알아봤는지 사람들은 겁을 먹기는커녕 그의 협박을 무시했다는데요. 장난감 총은 딱 보면 보이거든요.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 아유, 본인이 미션 임파서블 이런 것도 아니고, 뭐 하는 한심한 짓입니까, 저게. 그래서 당황을 한 경찰이 들이닥치기 전에 도주를 결심. 그래서 2층 창문을 깨고 멋있게 착지는 쥐뿔. 그냥 바로 아래로 떨어져서 부상을 입고 그대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진짜 이거는 드라마의 폐해네요. 안 큰 게 아니라 바보 특집 아닙니까? 자, 그런데 잡힌 뒤에 밝혀진 사실. 알렉시스는 1년 전에 범행 장소인 은행에서 근무했던 직원이었답니다. 한심해. 본인이 근무했던 은행이니까 나름 보안이나 도주 경로 등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 아주 간 크게 자신만만하게 범행을 저지른 거죠. 영화는 영화일 뿐입니다.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0년 11월에 방송된 중국의 인기 예능 맞선 프로그램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짝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와, 끼가 넘치는 분이네. 저거 완전 옛날 춤인데요.
노래, 춤 등 넘치는 끼를 자랑하며 여성들의 관심을 독차지 결국 최종 한 여성과 커플이 됐습니다. 방송 후에 중국 내 시청자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며 인기가 급상승해 이슈가 되었는데 할만하네요. 자, 그런데 이후에 방송국에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그의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대체 그가 누군지 알고 방송에 출연시킨 건가요? 13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끔찍해요. 왜? 누군데? 무슨 일인데? 자, 방송에 출연했던 류하오의 숨겨진 정체는 바로 살인범. 살인범이 나왔다고 방송에? 류하오의 진짜 이름은 우강으로요. 그는 13년 전 길림성의 한 주점에서 무용수로 일하던 중 동료 직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동료를 잔인하게 살해한 뒤 어머. 공안의 추적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도주. 무려 1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해왔었던 겁니다. 자, 신문 세탁을 한 그는요, 이후에 연기 지도자 등 여러 일을 하다가 방송에 나가서 인기가 많아지면 내 일에 더 도움이 될 거야. 저 캡처 떠가지고 학원에서 달아놓으려고 그랬구나. 연기하고. 중국은 그런 게 또 먹히니까. 결국 그 방송을 본 한 익명의 제보자가 공안에 신고를 하면서 그가 13년 전에 사라진 살인범 우강이란 사실이 세상에 밝혀지게 된 겁니다.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은 이제 저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웃는 예능 프로에서 그 살인범을 봤을 때 가족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정말. 그리고 저 매칭된 여자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진짜. 이 맞선 프로그램에 출연해 커플까지 된 그가 유부남이었었다고 합니다. 막장 인생이네. 뭐야, 참 진짜. 우강은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가족과 연락을 완전히 끊고 살았고요. 아들은 아버지가 사망한 줄로만 알고 자랐다고 합니다. 2017년 9월 새벽 1시 무렵 스코틀랜드 퍼스 교도소. 당시 야간 순찰 중이던 한 교도관은 뭔가 수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소리가 난 곳에 가보니 드론 한 대가 떨어져 있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드론에 묶여있던 작은 통 안에서 발견된 게 뭐냐? 대마초 등의 마약류. 드론에? 드론을 날려요, 거기다. 그런데 며칠 뒤 교도소에 마약 공급을 시도한 일당 3명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일당 중 한 명은 퍼스 교도소에 수감된 범죄자의 형 마틴으로요. 동생에게 마약을 전달하려고 했던 겁니다. 비록 실패로 그치긴 했지만 이들의 마약 전달 플랜 엄청나게 대범하고 또 치밀했습니다. 곳곳에 있는 교도관들의 눈을 피해 어떻게 마약을 운반할까 고민하던 세 사람. 그런데 바로 그때 나 완전 천재인 듯. 드론에 매달아서 배달하는 거야. 드론을 조종해서 은밀하게 교도소 담장을 넘어 마약을 옮기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만일 이 계획이 실패하더라도 자신들의 정체를 알아차릴 수 없도록 통에 마약을 담을 때도 아주 치밀하게 지문이 안 남도록 손에 양말까지 끼워서 포장했죠. 자신들은 안 잡힐 줄 알았지만 뭐 지문도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적이 된 거예요? 손에 양말을 끼고 포장했다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비록 지문은 찍히지 않았지만 다른 것이 그것도 너무나 선명하게 대놓고 찍혔습니다. 드론 카메라에만. 자기 얼굴이 찍혔어? 아, 여기 찍혔구나. 저봐, 양말 끼고 있잖아, 손에. 그러네. 멍청함이 배 밖으로 나와 있네. 저기 보면 아, 중계를 했네 아주. 증거 다 나오지, 저기. 지문 안 남기고 얼굴을 찍어줬네. 네, 얼굴 더 빨리 잡아가라고. 네. 지문하면 오래 걸리거든. 저 정도면 거의 셀카 찍었네요. 세 사람이 마약을 포장하는 모습부터 범행을 준비한 집 주소 그리고 차량 번호까지 이 모든 과정이 드론 카메라에 촬영됐던 겁니다. 거의 마약 운반 범행 다큐를 찍으셨습니다. 양말 쓰고 저 머리카락도 안 들어가게 하려고 머리도 얼마나 단속을 했을 거예요. 저는 나홀로 집에 이후에 이렇게 멍청한 도둑들은 처음 봅니다. 일단 뭐 가는 컸는데 멍청했습니다. 바보들이네요. 천재급 아이디어라며 드론을 떠올렸지만 그 드론에 제대로 발등시킨 범인들은요. 마약 공급 혐의로 각각 33개월,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길에 지나다니다가 가끔 날아다니는 드론만 보면 저는 이제 생각나시겠네요. 지난 9월 홍콩의 한 술집가가 출장으로 잠시 집을 비운 사이 3인조 도둑이 침입. 이들은 서예작품과 고가의 옛날 우표, 청동 주화 등 무려 7,440억 원에 달하는 예술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도난된 물품 중 유독 이것 때문에 집주인뿐 아니라 중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보급 보물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도둑이 훔쳐간 것은 바로 마오쩌둥의 친필 쪽자였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국보 아닙니까? 거의 국보급으로 추앙받죠. 네. 네, 저걸 뭐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닐걸요? 저걸 누가 팔아? 근데 한두 가지도 아니고 가치를 그러면 알고 가져온 거지. 난 그런 게 궁금해. 잘 아시다시피 마오쩌둥은 중국의 공산주의 혁명가이자 제1대 국가주석으로요. 지금도 여전히 14억 중국인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이 직접 쓴 이 족자, 홍군 제4사령부 정치부 포고는요. 마오쩌둥을 비롯해서 주더, 천이 등 중국 공산당 초기 지도자의 도장이 나란히 찍혀 있어서 정말 국보급 가치를 띠고 있습니다.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도 없지만 굳이 매겨본다면 약 3,4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중국 사람들한테는 약간 중국 정부의 자존심 같은 그런 거일걸요? 중국 공안들이 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요. 어떻게든 잡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도둑들은 정말 놀랍게도 자신들이 훔친 물건의 가치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 이 도둑들은 족자를 훔친 것도 모자라 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고 말았는데요. 아우, 이건 왜 이렇게 길어? 들고 다니기 너무 불편하잖아. 마오쩌둥의 친필 족자의 길이가 약 2.8m였는데요.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설마, 이 설마, 족자를 설마. 반으로 찢어버린 겁니다. 찢었어? 아니, 이건 문화재 훼손 아니에요. 그렇게 반으로 갈라진 족자는 각각 미술품 수집과 장물아비 구매자에게 단돈 7만 원이란 헐값에 넘겨졌습니다. 자,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족자의 구매자가 뒤늦게 공안의 공개 수배를 보고 바로 신고해서요. 반으로 찢어진 족자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난당했던 족자의 주인은 족자를 도난당하고 입원 치료까지 받았어요. 이게 또 반으로 찢어졌다니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한편 현재 경찰은 주변인들의 제보를 통해 관련 용의자들을 빠르게 체포했고요. 도주 중인 나머지 범인들 역시 계속 추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어떤 역사 뭐 이런 거 여부를 떠나서 중국인들에게는 정신적 지주인데 문화재가 훼손됐다는 점에서는 뭐 가슴 아픈 일이겠고요. 와, 모든 중국인들의 마음도 좀 슬픔에 빠지지 않았을까. 두 기자님, 혹시 마트나 시장에서 생선을 살 때 어떻게 고르세요? 눈 보죠, 눈. 눈 많이 보죠. 눈 봐야 돼요. 보통 이 눈이 맑은 생선을 마트에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괜찮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진 속 이 신선해 보이는 이 생선을 판매한 쿠웨이트 한 생선 가게 주인이 경찰에 체포된 걸로도 모자라 폐업 수순까지 밟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선한 생선을 파는데 왜 잡아가요? 아니야, 그 눈이 좀 너무 맑긴 해. 아니면 저거 있지. 요새 왜 생선을 비싸게 팔려고 그 안에다 막 납을 넣던지 좀 무겁게 무게를 만드는, 늘리든지. 그런 아니야. 것들이 있거든. 눈이 인위적이야. 난 저 눈을 주목하고 있어요. 자, 이 사연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8년 9월 쿠웨이트에 사는 남성 나세르는요. 생선 가게의 생선들과 일일이 아이 컨택트를 한 뒤 유독 희고 맑은 눈을 가진 생선 한 마리를 사들고 집에 왔는데요. 그런데 그때 생각만 하면 아찔해요. 너무 깜짝 놀라서 소리까지 질렀다고요. 그를 놀라게 한 것은 생선의 눈 때문이었습니다. 저거 장난감 눈 파는 거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나세르가 본 생선의 눈은 인형에나 붙이는 가짜 눈이었고요. 가짜 눈 뒤에 숨겨져 있던 생선의 눈은 그야말로 흐리멍텅 그 자체. 자, 이 위에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에 휩싸인 나세르는 생선 가게 주인을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 조사 중 해당 생선 가게 주인은요. 이러면 생선이 좀 신선하게 보일까 싶어서 그래서 그랬어요. 이후에 소비자를 기만한 생선 가게는 당연히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다고 전해졌습니다. 별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렇게 전 세계 많구나. 근데 저걸 어떻게 안 들킬 거라고 생각하지? 나 그게 더 황당하네. 한편 이 황당한 사건이 보도되자 전 세계 누리꾼들의 패러디가 쏟아졌습니다. 자, 생선 옆에 컬러 콘택트 렌즈 사진을 넣고 우리 가게 생선은 렌즈를 안 껴도 신선합니다 라는 문구를 새기기도 했고요. 또 셀피 사진과 다양한 물건에 저렇게 가짜 눈을 붙인 사진을 SNS에 게시하며 생선 가게 주인의 어이없는 간큰 꼼수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특종은 지난 9월 11일 중국 장쑤성 난징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CCTV에 생생하게 포착됐습니다.
은색 승용차 한 대가 평행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요. 박았어. 그런데 다행히 인근에 있다가 접촉 사고를 목격했던 흰색 차량 주인.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차를 긁었네요. 뭐 보아하니까 살짝 긁힌 것 같은데 도색비만 좀 챙겨주세요. 쿨워터 향 뿜뿜하는 흰색 차량 주인 덕분에 따로 보험사에 연락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원만하게 합의하며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주인이 근처에 있으니까 바로바로 미안하다 하고 또 주인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해결된 거네요. 네. 사고를 낸 은색 차량의 주인도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된 줄 알았습니다만 며칠 뒤 은색 차량의 주인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난징 도로에서 뺑소니 쳤죠? 지금 바로 서로 와주시죠. 뺑소니라니 분명히 차 주인과 합의했는데 접촉 사고를 내고서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도주했다며 공안국으로 출두하라는 전화였던 거죠. 차 주인이랑 합의하는 것도 CCTV 영상에 다 찍혔잖아요. 근데 저거는 모르고 이제 그 연락처 교환 안 했겠지. CCTV 영상 속에 찍힌 쿨한 흰색 차량의 주인은 가짜. 그러니까 진짜 차 주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헐, 나 저거 몰라.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가 접촉 사고를 목격한 그는 정말 간도 크게 쿨한 차 주인 행세를 하며 합의금을 가로챈 뒤에 현장을 유유히 떠났던 거죠. 그리고 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진짜 흰색 차량의 주인은 자신의 차가 긁힌 것을 확인한 뒤 공안에 뺑소니 신고를 한 거였습니다. 진짜 강 큰 게 저렇게 했는데 갑자기 차 문 열리는 삑 소리 나면서 주인이 나타나. 미안하고 가는 거죠. 뭐. 아니지. 이거 저기 안 계신 줄 알고 저 처리해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되지. 역시 타고났어. 참고 있는 거야. 이후에 이 소식이 전해지자 사기꾼 순발력 하나는 인정이라며 중국의 누리꾼들의 황당하다는 반응이 이어졌는데요. 남의 차 사고에 합의금을 꿀꺽한 대담한 사기꾼. 꼬리가 길면 밟힙니다. 밟히기 전에 지금이라도 자수하고 광명 찾길 바랍니다. 중독적인 맛으로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대박 맛집들. 자꾸만 손이 가는 그 맛에 일명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등으로 불리며 단골들의 사랑을 받는데요. 거기 이제 그런 데 가보면은 꼭 특별 레시피가 있더라고요. 특제 소스가 있고 그것만 공개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궁금해하는 거 바로 그거잖아요. 맞아요. 자, 그런데 말이죠. 중국의 한 맛집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특급 레시피가 공개돼 언론에 대서특필됐습니다. 중국 푸젠성 샤먼시 하이창구의 한 식당. 이곳은 명절 단오절에 중국에서 먹는 중국 전통 주먹밥 쫑즈 맛집으로요.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다른 집 쫑즈보다 더 쫄깃해서 좋아요. 자꾸 생각나는 중독적인 맛. 이번 주에만 3번째 방문이요. 라며 극찬했는데요. 연일 단골이 줄을 서자 식당에서는 쫑즈 온라인 판매까지 하며 사업을 키워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식당이 폐업. 업주인 저우무화가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시장감독관리국에서 식품 안전을 위한 식당 현장 감사를 하던 중 밝혀진 쫑즈 비밀 레시피의 충격적인 정체. 바로 쫑즈 반죽에 세제나 살충제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독성 화학물질 붕산이 첨가됐던 겁니다. 네? 붕산을 왜 넣어요? 음식에? 붕산은 사람이 붕산을 단 1g만 섭취해도 현기증, 설사, 혼수 상태 등의 증세를 유발하고요. 만약에 성인이 붕산 약 15g을 섭취할 경우에는 사망에까지도 이를 수가 있습니다. 좋나 봐. 그래서 중국은 물론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품에 붕산을 첨가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데요. 중국의 쫑즈 식당 조사 결과 식당에서 발견된 쫑즈와 돼지고기 완자 속에 1kg당 약 103mg의 붕산이 첨가된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니 그 조이가 저는 궁금해요. 대체 저걸 왜 넣은 거예요? 붕산을 넣은 쫑즈가 식감이 너무나 좋아서 그랬습니다. 더 맛있는 쫑즈를 만들어 단골을 확보하려고 음식에 붕산을 첨가했다는데요. 한편 이 식당에서 붕산 쫑즈를 판매한 사실이 알려진 뒤 사람들은 자기가 먹을 거였으면 붕산을 넣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분노를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고 식당에 줄 서게 하려고 해도 그렇지 사람 먹는 음식이 약을 탄다는 게 아니 본인이 살인자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손님들을 기만하고 해를 끼친 업주 저우무화는 유해 식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 벌금 5,000위안, 한화로 약 84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